자, 317번 자,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다의 원자 모형을 제안한 과학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양전화 바다가 나오면 얘는 톰슨. 그 다음에 전자가 특정 궤도에 돌고 있으면 보어. 그 다음에 가는 러더퍼드라고 보시면 돼요. 러더퍼드는 행성 모형, 톰슨은 푸딩 모형, 보어는 껍질 모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4번. 자, 318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간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로 제안된 모형이다. 맞죠?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행성 모형 또는 태양계 모형을 주장했고요. 니은 나에서 원자 중심에 양전하를 띤 원자 핵이 있다. 자, 원자 핵이 있다라는 것은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사실이라서 톰슨의 음극선 실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음극선 실험에서는 그냥 양전하의 바다, 그러니까 양전하가 뛰고 있는 바다 위에 전자가 박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자 핵이 있다. 이건 틀렸고, 디귿 다에서 전자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특정 궤도, 그래서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하죠. 특정 궤도를 그래서 껍질에서 원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답은 3번. 자, 319번.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일단은 돌턴, 그 다음에 톰슨, 그 다음에 러더퍼드, 그 다음에 보어. 다 톰슨의 원자 모형의 특징 한 가지만 서술하세요. 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냥 푸딩 모형인데 플러스 전하를 띤 바다 위에 전자가 균일하게 분포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320번. 기체 방정관에서 음극선을 발생시킨 후, 이거 음극선 실험이죠. 톰슨의 음극선 실험. 근데 A하고 B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다. 근데 이 음극선의 정체가 어떤 것으로 밝혀졌냐면 질량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란 사실이 밝혀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이 녀석은 플러스 방향으로 휘어져야 돼. 그러니까 A가 플러스 극이 되고 B가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기억, 음극선은 음전하를 띈다. 맞아. 이게 A로 휜다. 그 다음에 니은 A는 플러스 극에 연결되어 있다.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 음극선은 전기력의 영향을 받아 휘어진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21번 볼게. 자, 음극선 실험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데 가는 바람개비, 그 다음에 나는 자기장을 걸어준다. 실험 결과가 바람개비에서 회전한다. 결론은 질량이 있고 운동량이 존재하는 입자이다. 그 다음에 자기력을 받아서 휘어진다. 휘어진다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위쪽으로 휘어진다라고 했을 때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거거든. 근데 우리 15계정 물리 1에서는 이 전자기력의 방향을 배우지를 않아서 이게 마이너스 전환인지 플러스 전환인지를 확인하기가 힘들어. 고1 15계정에서는 됐죠? 근데 이게 만약에 자기장이 아니라 전기장이 나오면 확실하게 마이너스 방향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휘어진다는 사실을 가지고는 마이너스 전환지를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배우질 않아서. 근데 혹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뭘 찾을 수가 있냐면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 그래서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필요 없고, 이렇게 있다면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전류 방향이야. 그러니까 내가 요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류의 이동 방향은 누구랑 똑같냐면 전자의 이동 방향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음극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얘기는 전자가 이동하는 거고, 전자가 이동하는 거의 반대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야. 전류. 그 다음에 자기장은 N극에서 S극이니까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전류는 이 방향이 전류 방향이에요. 그러면 힘의 방향은 당연히 윗방향으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 손가락으로 하면. 그래서 위쪽으로 휘어져. 근데 이게 마이너스 전하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위 실험에서 발견된 입자를 쓰세요. 입자는 전자가 발견이 됐고요. 회전하는 걸 가지고는 질량이 존재한다, 운동량이 존재하는 입자다. 그 다음에 임극선이 휘어진다는 사실은 전하를 띠고 있다. 전하를 띠고 있는데 이 녀석이 음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22번.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알파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 맞아요. 이 녀석이 헬륨의 원자 핵이라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그 다음에 원자 중심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원자 핵이 존재한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자의 질량이 아니라 원자 핵의 질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실험이 이거야. 자, 첫 번째, 대부분 통과한다. 두 번째, 일부 약간 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극소수는 튕긴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사실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대부분 통과한다는 것은 원자는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 일부 휜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존재를 한다. 극소수가 튕긴다. 질량이 무지 큰 입자가 있다. 어디에? 중심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원자 핵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자, 323번.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A, B, C를 봤더니 B가 대부분이잖아. 대부분 통과를 하죠. 대부분 통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억을 알 수가 있죠. 빈 공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니은 알파 입자가 가장 많이 충돌한 부분은 A가 아니라 B겠지. 왜? 검출된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크게 휘어진다는 얘기는 원자 중심에 전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자 중심에 원자 핵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 324번. 옳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원자 핵은 양전을 띈다. 맞고, 전자는 원자 핵보다 먼저 발견됐습니다. 그 다음 3번. 원자는 전자와 원자 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맞고, 원자 핵은 양성자랑 중성자. 맞고, 원자 핵의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이다. 맞아요. 기본 전하량이 얘가 기본 전하량이거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야. 근데 이게 왜 정수배가 되는 거냐면, 원자 핵의 전하량은 결국엔 원자 핵이 갖고 있는 전하량은 누구의 전하량과 똑같은 거냐면 양성자의 전하량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원자 핵은 양성자랑 중성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전하량은 결국엔 양성자야. 왜냐면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그래서 기본 전하량의 정수배이다. 맞고, 6번.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다. 이게 기본 전하량. 다음에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은 전자를 발견한 게 아니라 원자 핵을 발견을 했다. 그래서 틀렸네. 정답은 2번하고 7번입니다. 자, 325번. 전기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맞고, 다른 종류는 미는 게 아니라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같은 종류는 당기는 게 아니라 미는 청력이 작용하고,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전하량 곱에 비례한다. 맞고, 전하량의 크기는 거리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4번입니다. 자, 326번을 좀 볼게요. 자, A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F이다. A가 B로부터 받는 힘이 F래. 그러면 모든 힘은 작용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A가 B로부터 받으면 B가 A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도 F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F라면 얘도 F가 되겠다. 그런데 이 F는 어떻게 구하냐면 K 상수에다가 2R 전체 제곱분의 QQ, 2Q 제곱으로 계산을 하죠. K 4R 제곱분의 2Q 제곱이 되니까 2분의 1 K R 제곱분의 Q 제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A와 B 사이에는 청력이 아니라 인력이 작용하고 B가 A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EF가 아니라 F고 두 점전화 사이 거리가 멀어지면 크기는 작아진다. 당연히 작아지겠죠. 정답은 2번. 자, 327번 A를 P로 옮겼을 때 자, A를 P로 옮기면 거리가 2분의 1배가 되죠. 그러면 전기력은 2분의 1 제곱분의 1배가 되는 거라서 크기는 4배가 됩니다. 그래서 4F의 크기가 되겠죠. 자, 328번 그림은 전하량이 각각 마이너스 Q 플러스 3Q 점전화 A와 B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일직선상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A,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쿨롱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F는 K R 제곱분의 QQ 3Q 제곱 3 K R 제곱분의 Q 제곱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29번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다. 그러니까 가에서가 F래요. 그럼 나에서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자, 그러면 두 점전화의 곱이 얘는 2Q제곱이고 얘는 4Q제곱이죠. 전하량의 곱이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거리는 2분의 1배가 되죠. 그러면 전기력은 2배 나누기 2분의 1 제곱배니까 총 8배가 돼서 5번 8F가 정답입니다. 자, 330에 331 볼게요. 자, X가 0인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이래. 전기장의 세기가 0이란 얘기는 여기서 플러스 1이든 뭐든 전하가 있다면 이 전하가 받는 R자 힘이 0이 된다 이 말과 똑같아.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 0이 됐다는 얘기는 A와 B는 같은 종류의 전하예요. 같은 종류. 얘가 플러스라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되고 그다음에 합력이 0이 되는 이 지점이 떨어진 거리가 한 칸, 두 칸, 한 칸이니까 2대 1이죠. 그러면 전하량의 B는 4대 1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기억 맞고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맞아. 몇 배 크냐면 4배 커요. 그 다음 디귿 X는 마이너스 D인 지점에 플러스 1을 놓으면 정지한다. 마이너스 D가 아니라 0에 놓으면 정지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다면 여기서 정지합니다. 그럼 만약에 플러스 1을 D에다 놓으면 얘는 정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 아마 A의 부호에 따라 달라질 거야. A가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거고 A가 마이너스면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Q1과 Q2를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세요. 일단 풀이 과정은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갖다 놓고 계산을 하시면 돼. 플러스 1이 있다고 치고 나서 FA의 크기하고 FB의 크기가 같다를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FA는 K 4D 제곱분의 QA가 되고 FB는 KD 제곱분의 QB가 되죠. 그러니까 D제곱 KK 날라가면 QB분의 QA는 1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4가 정답입니다. 자, 332번 볼게요. 동일 직선상에 고정되어 있는 점전화 A, B, C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된대. 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된다는 얘기는 A하고 B의 전하의 종류가 같은 종류고 거리의 B가 1대 2니까 전하량의 B는 1대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 맞고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커. 맞아. 몇 배 크냐면 4배 크고 A와 B 사이에는 뿔뿔이니까 당기는 게 아니라 미는 힘이 존재를 하고 리얼 A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다. A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B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보다 크다. 일단 AB 사이에서는 아마 청력이 작용하니까 이 방향이 작용될 거고, 자 BC 사이에도 청력이 작용하니까 이 방향이 작용할 겁니다. 됐죠? 그런데 A와 B 사이, A하고 B, 그다음 B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이니까 크다가 아니라 같다가 되겠지. 왜냐하면 지금 B 위치에서는 작용하는 합력이 0이 되니까. 그래서 A가 작용하는 게 FAB, 그 다음에 얘는 FCB니까 얘랑 크게 같아서 같다라고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전 또 이 구간, 요 사이의 힘의 크기를 물어본 줄 알았어.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 333번 봅시다. 자, AB, BC 사이 거리. 자, 이 거리는 같다고 했고 전하량의 크기가 2, 1, 1이래. 자,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부터 한번 볼까요? 자, A와 B와 C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을 할 때는 쿨럼 법칙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일단 FAB,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은 B가 A에게 작용하는 이 방향이다. 이거를 FBA라고 하고 됐죠? 그 다음에 항상 힘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B가 B가 A를 이 방향으로 밀면 그 다음에 A도 B를 이 방향으로 밀어야 되겠네.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그 다음에 A하고 C는 뿔뿔이니까 서로 밀어야 돼. 그러니까 C가 A를 미는 방향이 이 방향이야. 이거를 FCA라고 하고 똑같이 이 방향으로 FCA가 작용하겠다. FAC라고 할까? FAC. 그다음 B와 C 사이 작용하는 거는 뿔이니까 당기네. 이렇게 FBC는 이 방향으로 FCB가 작용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럴 때 FAB랑 각각의 작용하는 힘은 일단 거리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D라고 하지 말고 이 거리를 1이라고 놓자고. 1이라고 할게. 거리 1. 1m라고 할게. 그러면 FBA는 얼마냐면 K 1제곱분의 Q 제곱이니까 1제곱분의 Q 제곱이니까 요 녀석의 크기가 얼마냐면 1분의 2Q 제곱이라고 하자. 야, 우리 그냥 거리를 1이라고 하고 K도 1이라고 할게. 됐죠? 그러니까 FBA는 2Q 제곱. 그럼 요 녀석도 2Q 제곱이 되고 FCA는 요 사이 거리죠. 1m, 2m죠. 그러니까 2제곱, 그러니까 4분의 2네. 4분의 2. 얘는 4분의 2Q 제곱이 되는 거고 FCA도 4분의 2Q 제곱이 되는 거고 FBC는 이 사이잖아. 1분의 1이네. 그럼 얘는 1Q 제곱, 1Q 제곱이 되네. 그러면 A의 작용한 합력은 방향이 반대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2Q 제곱에서 2분의 1 Q 제곱을 빼면 2분의 3 Q 제곱이고 요 방향. 그 다음에 B는 이 방향으로 Q 제곱. 그 다음에 C는 아마 요 방향으로 2분의 1 Q 제곱이 되겠다. 자, 기억.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오른쪽 방향에다 맞고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왼쪽이다. 맞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가장 크다가 아니라 가장 작다.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C 사이의 전기력의 크기의 2배이다. AB가 여기죠. AB. 그 다음에 BC는 얘잖아. BC 2배네. 2배 맞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4번이 정답. 자, 34번.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FA,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FC라고 하면 몇 대 몇입니까? 계산했네. 얘는 2분의 3이고 얘는 2분의 1이죠. 얘는 2분의 3대 얘는 2분의 1이니까 3대 1이 되겠다. 정답 4번.
자, 335번 볼게요. 자, EQ, 그 다음에 마이너스 Q 플러스 4Q, 점전화 ABC가 동일 직선상에 고정되어 있고 A와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F래. A, B가 C에 작용하는 것을 F라고 할 때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F를 이용해서 계산하세요. 일단 보세요. 자, A와 B가 작용하는 방향부터 좀 써보자. 방향. A와 C는 지금 3D만큼 떨어져 있죠? 근데 뿔뿔이니까 A가 C에 작용하는 건 이 방향이고 B가 C에 작용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네. 됐죠? 근데 FAC는 K 9D 제곱분의 4Q 제곱이 되고 FBC는 K 4D 제곱분의 4Q 제곱이 돼. 맞죠? 9D 제곱분의 4Q 제곱이 아니라 8Q 제곱이네. 8Q. 됐지? 그럼 이게 F잖아. 큰 거에 작은 거 빼세요. K 4D 제곱분의 4Q 제곱 빼기 K 9D 제곱분의 8Q 제곱이 되면 이 F는 K 얼마야? 9D 제곱분의 Q 제곱이 F가 되겠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A와 C가 B에 작용하는 거니까 A가 B에 작용하는 거는 이 방향 FAB, 그다음에 C가 B에 작용하는 건 이 방향 FCB. 그럼 얘도 큰 걸 작은 걸 빼야 되겠다. 그러면 FAB는 K D제곱분의 2Q제곱이 되고 FCB는 K 4D제곱분의 4Q제곱이 되네. 그러면 FAB가 크고 FCB가 작으니까 이때 B에 작용하는 힘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버리시면 되죠. 그러니까 K D제곱분의 Q제곱이 되겠네. 근데 9분의 1 KD 제곱분의 Q 제곱이 F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9F가 되겠네. 자, 336번을 봅시다. 자, ABC가 각각 X축상에 마이너스 D, 0, 플러스 D인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B와 C의 전하량은 플러스 Q,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래요. 그러면 이 녀석이 받는 전기력이 0이 되기 때문에 A와 B는 서로 반대 전하가 될 거고 거리의 비가 2대 1이니까 전하량은 4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음전하 맞고 전하량은 4Q 맞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KD 제곱분의 2Q 제곱이다. 자, 그럼 B에 작용 한번 해보면 되죠.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거는 이 방향 FCB, C가 B에게. 그 다음에 A가 B에게 작용하는 것도 이 방향이네. FAB. 그럼 더하시면 되겠다. 자, FCB는 K D 제곱분의 Q 제곱이 되고 FAB는 K D 제곱분의 4Q 제곱이니까 K D 제곱분의 5Q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틀렸고, 자, C를 ED로 옮기며 ED로 고정시키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반대가 된다. C를 어디에 옮긴다? ED로 옮긴대. 그럼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 자, 얘를 여기로 옮기는 거잖아. 맞죠? 그럼 얘를 여기에 옮긴다 하더라도 이 방향이 반대가 되겠습니까? 전하의 종류가 반대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틀렸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37번. 그림은 점전화 AB를 X는 D, X는 3D인 지점에 고정시키고 점전화 X는 0에 가만히 놓았더니 정지했다. 자, 가만히 놓았는데 정지했다는 얘기는 X가 받는 힘의 크기가 0이 되는 지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힘이 0이 된다. 어디에서?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그러면 두 종류는 같은 종류가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종류고, 그 다음에 1대, 한 칸, 두 칸, 세 칸, 1대 3이니까 전하량의 크기는 A가 Q라면 얘는 9Q가 돼요. 그래서 전하량은 B가 A의 3배가 아니라 9배가 됩니다. 9배.
그 다음에 x는 ED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된다? 아니야. x가 0인 지점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돼요. 그냥 전기장이 계속 나오네. 자, 전기장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전기장은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이 전기장이야. 그 다음에 4번 x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는 0이다. 이거 맞고 x를 ED에 놓으면 등가속도. 자, 등가속도 운동을 하려면 F가 일정해야 되는데 얘는 전기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얘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기력은 K, R 제곱분의 Q, Q잖아. 그러니까 거리에 따라서 전기력이 변해서 등가속도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338번에서 9번 볼게요. 자, 전하량의 크기는 A와 C가 같고 B는 플러스 전하이고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크기는 3F래. 자, 일단 A하고 C가 전하량이 같으니까 Q라고 봅시다. Q. 그 다음 B는 양전하고 그 다음에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플러스 방향이고 그 다음에 3F래요. 자, 이거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럴 때 A와 C에 작용하는 전하의 종류를 좀 찾아주셔야 돼. 그럼 전하의 종류가 될 수 있는 게 뿔마, 마 네 중에 하나잖아. 왜냐하면 크기만 나왔으니까. 그럼 얘가 뿔이라면 A가 B를 밀고 C는 B를 미네. 그치? 그런데 거리가 같아? 전하량이 같아. 그럼 얘가 얘한테 작용하는 힘이 같기 때문에 3F가 안 나와. 뭐 탈락. 됐죠? 그 다음에 뿔마를 볼까요? 뿔마면 얘가 얘를 밀고 얘는 얘를 당기고 가능하고. 됐죠? 그 다음에 맞뿔 해볼까? 얘가 맞뿔이야. 거리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데 얘는 얘를 당기고 얘를 미니까 얘도 안 되겠네. 왜냐하면 합력 방향이 왼쪽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마마를 해볼까요? 마마. 얘가 마야. 됐죠? 그러면 얘가 얘를 당기고 얘도 얘를 당기니까 합력이 0이 돼. 이것도 아니네. 그러면 뿔마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얘가 뿔이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예요. 힌트는 Q 거리. 됐습니까? 자, 그럼 B하고 C는 서로 다른 종류다. 맞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계산을 해줘야 돼. 됐죠?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쌈F는 QB라고 해볼게. 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B가 A를 밀어요. FBA. 그 다음에 C는 A를 당기니까 FCA. 그 다음에 B가 C에 작용하는 거는 이 방향으로 FBC, A가 C에 작용하는 거는 이 방향으로 FCA야. 됐죠? 그럼 요 녀석은 같은 방향이니까 더하면 되고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큰 거에 작은 걸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얘가 얘보다 클 수밖에 없겠네.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하시면 되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맞아요. 자, B를 3D로 옮겨 고정시킬 때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이제 얘를 어디까지? 여기로 옮겼을 때네. 그죠? A를 여기다 옮겼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일단 3F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3F는 K D제곱분의 QQB 곱하기 2랑 똑같아. 맞죠? 그러니까 2분의 3F는 K D제곱분의 QQB랑 똑같아. 그
근데 B가 이번에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3D에 B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3D에 B. 이거 됐죠? 그럼 이럴 때 C는 B를 당겨, A는 B를 밀어요. 됐죠? 근데 누가 크냐면 C가 B를 당기는 요 힘이 클 거야. 왜? 전화량 같은데 거리가 머니까. 그치? 그러면 이 힘에서 요 힘을 빼면 되잖아. K D제곱 Q 큐비 빼기 K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9D제곱 Q 큐비 얘는 K 9D제곱분의 Q 큐비 얘는 9분의 1 K D제곱분의 Q 큐비 K D제곱분의 Q 큐비가 2분의 3F죠. 그러니까 얘는 9분의 1 곱하기 2분의 3F가 되기 때문에 6분의 1F가 되겠다. 됐죠? 아, 9분의 8이네. 아, 또 실수할 뻔했다. K 9분의 8Q 큐비 K 9D 제곱분의 8Q 큐비잖아. 그러니까 K 9분의 8K D 제곱분의 Q 큐비 근데 요 녀석이 2분의 3F 따라서 9분의 8 곱하기 2분의 3F가 되니까 3분의 4F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4번이 정답입니다. 자, 340번. XY축에 고정되어 있는 점전화 ABCD를 나타낸 것입니다. ABC의 전화량의 크기는 같고 AB는 양전화. 자, 일단 ABC의 전화량의 크기 같고 양전화, C는 음전화. 자, 뿔 C는 근데 2는 플러스 1의 전화를 갖고 있는 양전화. 그럼 P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얘기는 P방향이 2의 R자 힘의 방향하고 똑같아요. R자 힘의 방향. 그러면 어차피 전화량은 똑같은 거니까 Q라고 해보면 B가 2에게 작용하는 힘은 이 방향이야. 그치? 그 다음에 A가 2에게 작용하는 거는 요 방향이거든. 근데 C가 2에게 작용하는 방향도 요 방향이야. 됐죠? 그러면 이거랑 그러니까 X축 방향의 힘과 Y축 방향의 힘의 합성된 힘이 P 방향이 되려면 D가 2에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이거랑 상쇄가 돼서 평행사변형을 해서 요 방향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D가 2에게 작용하는 게 플러스 Y 방향이 되려면 밀어야 되죠. 그러니까 D도 플러스 전화를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D는 양전하다. 이거 맞아요. 됐죠? 그 다음에 전하량의 크기는 D가 A보다 일단 커야 돼. 왜냐면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력은 노란색에서 파란색을 빼야 돼. 노랑에서 파란색을 뺀 게 파란색과 빨간색 요 화살표의 길이가 나와야 되니까 최소한 이 노란색은 빨간색, 파란색은 어차피 화살표가 같은 거니까 최소 3개의 화살표가 되어야지만 요거 날라가서 두 칸이 되지. 그러니까 D가 A보다 전하량이 커야 돼요. 전하량이 커야 돼. 3배 커야 되겠네. 3배. 그치? 3배 커야 되고 A와 C가 2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41번. 그림 가는 X축 상의 점전화 A, B가 거리 D만큼 떨어져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그 다음 그림 나는 B를 C로 바꿨을 때 고정된 모습인데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EF,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그 다음에 AC가 거리 ED만큼 떨어져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곳을 고르세요. 그럼 봐봐. 자, 이 F는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고 EF는 AC 작용하는 힘이죠. 근데 얘네들은 인력이고 얘네들은 청력이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면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란 얘기야. 또는 요 녀석이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C와 B의 전하의 종류는 서로 반대, 다른 종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전하량의 크기는 C가 B보다 커. 몇 배 크냐면 2배 큽니다. 왜냐하면 A라고 하는 전하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거리도 똑같은데 힘의 크기가 2배가 됐다는 얘기는 B와 C의 전하량 중에서 C의 전하량이 B의 전하량보다 2배 큰 거야. 왜냐하면 쿨롱의 힘이 요거잖아. F는 KR 제곱분의 QAQ B 또는 C니까 어차피 K는 상수고 R은 똑같고 QA의 전하량 똑같은 거니까 이 F의 크기는 B나 C의 전하량의 크기에 비례하겠죠. 그러니까 C가 B보다 2배이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다해서 A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이다. 일단 보세요. 요 사이에 작용하는 게 EF인데 거리가 2배 됐지. 거리가 2배가 되면 전기력은 4분의 1배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2분의 1F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틀렸다. 정답은 3번. 자, 342번 봅시다. 그림 가는 전하량이 각각 마이너스 Q 플러스 EQ 두 점전화 AB가 일직선상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와 B의 중간 지점에 플러스 Q의 점전화를 고정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해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무조건 같다. 이거 작반입니다. 작반. 나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제로이다. 아니지. A는 C를 이 방향으로 당기고 B도 이 방향으로 당기니까 같은 방향이라서 전기력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가와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다.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다. 한번 보지 뭐. 이 거리가 ED, 얘는 DD라고 해볼게. 그러면 가에서 A가 받는 힘은 K 4D 제곱분의 2Q 제곱이니까 2분의 1 K D 제곱분의 Q 제곱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나에서 A가 받는 힘은 B로부터는 이 방향 FBA, C로부터도 이 방향 FCA. 그러니까 두 힘을 더하면 되겠다. FBA는 어떻게 되니? 2분의 1 K D제곱분의 Q제곱이네. 4분의 2니까. 그 다음 FBC는 2분의 1 K D제곱분의 Q제곱이네. 얘를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1이 아니죠. 미안해. 아이고. FCA는 KD제곱분의 Q제곱이니까 이때는 2분의 3 KD제곱분의 Q제곱이 되겠다. 같다가 아니라 다르다. 틀렸고 가와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일단 가에서 전기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야. 됐죠? 그 다음에 나에서 전기력의 방향은 찾아줘야 되겠네. A가 B에게 작용하는 거는 이 방향이고 C가 B에 작용하는 거는 이 방향이죠. 근데 누가 더 크니? C가 B에게 작용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 맞아요. 정답은 기역 리을입니다. 자, 343번 볼게요. 자, 고정된 점전화 A, B, C, D를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플러스 Q로 같고 B가 AC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합력과 C가 A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합력은 모두 제로다. 그럼 보세요. B가 받는 힘도 0이 되고 그 다음에 C가 받는 힘도 0이 되거든. 그럼 만약에 여기에 B랑 C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2분의 3이 되는 지점에서 2분의 3이 여기가 되는 지점에서 절반 3칸이 맞죠?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이게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합력이 0이 될 거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B를 갖다 놓든 C를 갖다 놓든 합력이 0이 되는 지점 요 지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다 B를 갖다 놓고 C를 갖다 놨는데 얘네들이 중심으로부터, 그러니까 가운데 지점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얘기는 B하고 C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B하고 C가 청력이 된다는 얘기는 얘는 일단은 같은 부호를 띠고 있는 전하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야. 됐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러면 이게 보세요. 만약에 B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C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 A는 B를 땡기고 그 다음에 D도 B를 땡기고 C는 D를 밀어요.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 D가 C를 당기고 그 다음에 A가 C를 당기고 그 다음에 B가 C를 당겨요. B가 C를 당겨요. 아니 밀어요. 요거지.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 합력이 0이 안 돼. 이게 왜 안 되냐면 A가 B를 당기는 이 파란색 삼각형 있죠? 얘가 크고 얘는 작아. D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그 다음에 D가 C를 당기는 요거는 큰데 요거는 작아.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합력이 0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B하고 C는 마마가 아니라 뿔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뿔이고 얘도 뿔이야. 틀렸고. 그 다음에 C 전하량의 크기는 4분의 3Q이다. 자, 그러면 B와 C의 전하량을 스몰 q라고 한다면 어차피 플러스니까 위에다 쓸게요. 스몰 q라고 한다면 이거 됐지? 자, 그러면 이때 작용하는 힘이 0이 되는 거니까 자, A가 B에 작용하는 힘은 FAB. 그 다음에 D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은 FDB. 그 다음에 C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은 FCB. 그러니까 FAB는 FDB 더하기 FCB의 크기를 갖겠다. 근데 FAB는 K D 제곱분의 Q 스몰 q. FDB는 D랑 B죠. 두 칸이니까 K 4D 제곱분의 QQ. FCB는 K D 제곱분의 스몰 q 제곱. 자, K D 제곱 D 제곱 D 제곱 날리고 KK 날리고 Q도 못 날리네. QQ 못 날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4를 곱하면 4 라지 Q 스몰 Q 라지 Q 스몰 Q 4 스몰 Q 제곱이니까 스몰 Q를 날릴 수 있겠네. 자, 그러면 3 라지 Q는 4 스몰 Q가 되기 때문에 Q는 4분의 3Q가 됩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정답. 자, 344번 볼게. 자, x는 0, x는 3D에 점전화 AB를 고정시키고 점전화 C를 XD에 가만히 놓았더니 C가 정지해 있다. 그러니까 A와 B는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그 다음에 C를 고정시키고 양전화 D를 ED에 가만히 넣었더니 D가 정지해 있다. 얘도 정지 상태네.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뿔뿔이라면 지금 B가 D에 작용하는 힘은 이 방향이야. 그죠? 근데 A가 D에 작용하는 힘은 이 방향이야. 됐죠? 그러면 C가 D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얼마가 되어야지만 합력이 0이 되냐면 일단 가에서 A하고 B에 의해서 합력이 0이 됐다는 얘기는 C에 작용하는 A와 B의 전하량이 일단 거리비가 1대2니까 전하량의 B는 1대4가 되죠. 그래서 A를 Q라고 한다면 얘가 4Q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이 녀석 봐봐. 요 화살표 보세요. 요 화살표. B가 A보다 전하량도 커. 근데 거리도 가까워. 그러니까 B가 D에게 작용하는 이 힘이 A가 D에게 작용하는 이 힘보다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이 힘이 이 힘보다 훨씬 더 크니까 C는 D를 밀어야 돼. 그래서 C의 전하가 플러스 전하가 돼야 돼요. 만약에 A, B가 플러스라면. 이게 만약에 A, B가 마이너스라면 C는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1번 전하의 종류는 B가 A의 2배다. 일단 2배가 아니라 4배고
B하고 C는 같은 종류이다. 이거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이다. 그 다음에 4번 나에서 A,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다. 그럼 전기력의 크기가 같은지 한번 봐야죠. 뭐. 근데 봐봐. A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하고 B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아. 그럼 A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C가 A에게, 그 다음 B가 C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C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같죠. 그러니까 A가 받는 힘은 자, 이 방향으로 FCA가 있고,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FBA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D가 작용하는 힘, 맞지? 그 다음에 D가 A에게 작용하는 힘, 얘도 밀어야 되네. FDA죠. 그 다음에 이제 B에 작용하는 힘은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 FAB. 그 다음에 C가 B에게 작용하는 힘, FCB. 그 다음에 D가 B에게 작용하는 힘, FDB네. 근데 어차피 요 힘과 요 힘은 다 같잖아. 그러니까 요 힘이 요 힘과 다르니까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을 수가 없겠네. 됐죠? 자, 그럼 5번. A의 전하량을 Q라고 할 때 C의 전하량의 크기는 4분의 1 Q이다. 자, 그러면 C의 전하량을 QC라고 하고 D의 전하량 QD라고 해볼게. 그럼 D가 받는 전하량이 0이 되니까 자, 이거 좀 지웁시다. A가 D에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이 방향 FAD. 그 다음에 C도 이 방향 FCD. 그 다음에 B는 이 방향으로 FBD. 그래서 FBD는 FAD 더하기 FCD랑 같겠다. 그럼 FBD는 K D 제곱분의 4QQD. FAD는 K 4D 제곱분의 QQD 더하기 FCD는 K D 제곱분의 QCQD. 자, 그러면 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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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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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K, K 약분이 되면 4Q는 4분의 1Q 더하기 QC랑 같고 QC는 4분의 얼마입니까? 15Q가 되겠네. 그래서 4분의 1Q가 아니라 4분의 15Q입니다. 정답은 2번. 자, 345번. 자, 전하량이 각각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1인 점전 ABC가 XY 평면상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D만큼 떨어져 고정되어 있다. B와 C 사이 작용하는 전기력이 F래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F, 요 방향으로 F. 자,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 자, 점선. 자, 그럼 B는 A에게 이 방향으로 FBA가 되고 C는 A에게 이 방향으로 FCA가 되겠다. 그러니까 요거의 합력이 이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Y가 아니라 플러스 Y 방향이 돼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아. 그래서 얘가 플러스 Y축 방향이고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 A, 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4F이다. 일단 라지 F가 K 4D 제곱분의 Q 제곱이 4F잖아. 그러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4F가 KD 제곱분의 Q 제곱이 되죠. 근데 A하고 B 사이는 자, 얘가 45도가 되니까 루트 2죠. 1대 1대 루트 2. 그러니까 AB 사이에 작용한 힘을 F'이라고 한다면 얘는 K 루트 2 제곱이니까 2D 제곱에 2Q 제곱이죠. 그러니까 K D 제곱분의 Q 제곱이니까 F'은 4F네. 이거 맞고. 그 다음에 디귿 5의 전하량 EQ인 점전화 D를 고정하면 D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함량은 16F이다. 그럼 볼게.
자, 그럼 여기에 점전화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플러스 2래. 됐죠? 그러면 A가 D에게 작용하는 힘은 자, 다 똑같은 거리니까 이 방향으로 얘가 2Q야. 4Q 제곱 K D 제곱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B가 D에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이고 C가 D에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이야. 근데 이 힘과 이 힘이 똑같은 게 결국은 합력은 K D 제곱분의 4Q 제곱이네. 근데 K D 제곱분의 Q 제곱 곱하기 3대 요 녀석이 4F니까 얘는 16F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346번. 점전화 B를 한 점 가만히 놓은 후 점전화 AC를 B로부터 R, ER인 일직선상에 위치에 고정을 했더니 B가 정지해 있대. 자, 얘가 Q면 얘는 4Q가 되는 거고 A와 C는 전화의 종류가 A, B의 전화의 종류는 다르대. 근데 A하고 C는 전화의 종류가 같아요. 그럼 얘가 뿌리면 마가 되는 거고 마면 뿔이 되는 거지. 근데 그림 나는 가의 상태에서 C를 D로 바꿨더니 B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 고정시켰더니 B가 정지했대요. 그러면 얘도 1대 3이면 얘는 1대 9가 되겠네. 얘가 Q면 얘는 9Q가 돼요. 근데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가 되겠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될 거야. 자, 가에서 전화의 종류는 B와 C가 서로 다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A, D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한다. A, D는 청력이 작용하죠. 청력. 자, 전화량의 크기는 C가 D의 9분의 4이다. C는 4Q고 D는 9Q가 되니까 9분의 4배 맞죠. 정답 4번. 자, 347번. 자, 이해된 설명 옳은 곳을 고르세요. 자, 전자와 원자 핵 사이에는 청력이 아니라 인력이 작용하고 원자 번호가 Z일 때 원자 핵의 전하량은 ZE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원자 번호가 Z라면 양성자 수가 Z가 되는 거고 양성자 수에다가 단위 전하를 곱한 게 핵 전하량이니까. 이거 전자가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전자는 원자 핵으로부터 분리하기가 어렵다. 어렵죠. 왜? 전기력이 커지니까. 니은 니귿 정답. 자, 5번. 원자 번호가 Z고 전자와 원자 핵 사이 거리가 R일 때 전자와 원자 핵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일단 원자 핵이 있고 이게 원자 핵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에 전자가 있습니다. 얘를 전자라고 합시다. 자, 근데 원자 핵에는 양성자가 있는데 그 양성자에 의해서 생기는 원자 핵의 전하량은 Z가 되겠지. 그죠? 그런데 ZE가 될 거야. 왜냐하면 E가 단위 전하라서 그래. 한 개의 기본 전하량, 기본 전하량이니까. 이거 됐죠? 그 다음에 전자의 전하량은 E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가 있으니까. 이때 쿨롱임은 K에다가 R 제곱분의 ZE 제곱이 되겠지. 맞습니까?